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전남은 연말을 맞아 올 한 해 전남 지역 10대 뉴스를 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먼저 전남 서부권과 전남 동부권 지역의 10대 뉴스를 송유찬 기자와 서경 기자가 각각 정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천원 여객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목포와 여수, 완도, 진도 등 7개 지자체의 49개 항로를 대상으로 운임을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내년부터 모든 지역에 천원 요금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전남 소방본부가 남학 시대를 마감하고 올해 시작과 함께 장흥 신청사 시대를 열었습니다. 장흥 이전으로 전남 전 지역 이동 시간이 1시간대로 감소해 대형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전남체육회는 지난 1945년 9월 전라남도 산하 기관으로 만들어진 이후 임의단체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인적 구성 등이 전라남도 감독권 아래 있으면서 자율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76년 만에 민간주도 체육행정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법인단체로 새 출발하는 전남체육회는 차별화된 사업 발굴과 생활체육의 활성화 등 도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진도와 해남을 잇는 울돌목 해상 케이블카가 지난 9월 개통했습니다. 울돌목은 이순신 장군의 배 13척으로 일본 배 133척을 물리친 세계 4대 해신 중 하나인 명랑해전이 일어난 역사적 현장입니다. 진도타워와 해남 우수영 관광지 사이 바다 위를 오고 가는 케이블카로 지역 내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영암의 대표 축제인 왕인문화축제를 비롯해 전남 서남부 지역 대표 축제들이 비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축제가 취소됐지만 올해는 SNS를 활용해 어디서든 행사를 즐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을 중심으로 축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매년 첫 벼 수확은 순천에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순천보다 보름 앞서 지난 8월 3일 해남에서 벼 수확이 이루어졌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기작 시행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해남군은 점차 아열대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고 고가의 햅쌀 시장까지 선점하겠다며 이기작을 대응책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반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김승남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 태양광 발전 허용 법안을 두고 지역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농민들과 만나 직접 해명하기도 했지만 농민들은 더욱 반발했습니다. 결국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화해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주길 바란 것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에 화답하듯 협의체 출범까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 주민들은 없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무사하는 처사라며 반발했고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싼 주민들과의 갈등 역시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지난 4월 적자 누적을 이유로 느닷없이 목포시에 휴업을 신청한 시내버스 운영업체. 이에 목포시는 업체 측의 으름장에 정상화 방안을 찾겠다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가 진통을 겪으면서 시내버스 정상화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남경찰이 지난 8개월간 241명을 적발하고 투기 수익 102억 원에 대해 추징 또는 몰수 처분했습니다. 이들은 내부 비밀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불법으로 사들였고 불법 전매나 불법 중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다사다난했던 전남 서남부권. 내년 호랑이해에는 갈등보다는 조금 더 밝은 뉴스로 가득 차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차입니다.
전남 동북권 10대 뉴스 1위, 73년 만에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전남 동북권 국회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이 사건 발생 73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겼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국회의원의 97%가 찬성하면서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와 신고처가 설치 운영되고 희생자 위령 사업과 인권 교육을 위한 바탕이 마련되면서 늦었지만 고령의 유족들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2위, 3명 사망 여수산단 탱크 폭발 사고. 지난 13일 여수산단 소속업체 이일산업에서 탱크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근로자 3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는 원료 저장 탱크 상부에서 용접 작업을 벌이던 근로자들. 폭발과 함께 큰 불이 솟구쳐 오르면서 신고 3시간여 만에 간신히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탱크 청소 과정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인화성 증기와 만나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위, 정연복 광양시장 부동산 투기 의혹과 불출마 선언. 정연복 광양시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분양권을 포함해 주택 3채를 보유했다. 광양읍 정시장 땅에 도로가 개설됐다는 등의 내용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중 혈액암 진단을 받은 정연복 시장. 지난 9월 시의회에 모습을 드러내고 내년 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4위, 여수시와 의회의 끝모르는 갈등. 여수시와 의회가 올해도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여수시청 신청사 건립 문제와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경도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편성 문제까지 의회와 시가 입장을 달리하면서 사업에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5위, 전국 최초 낮술 금지령. 지난 1월 순천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 조치로 낮술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새벽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습니다. 연이은 화재가 잇따르자 순천시는 일주일여 만에 낮술 금지령을 해제했습니다. 6위, 순천 첫 백신 사망자 31살 고 이슬희 씨. 순천에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31살 이슬희 씨가 사흘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백신과 사망의 인과성이 입증됐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의 인과성 평가는 달랐습니다. 4-1 판정, 인과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최종 통보됐습니다. 7위, 집중호우 피해 집중된 광양.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광양에서는 8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새벽 5시 50분, 비가 집중되면서 급경사지 비탈면의 토사가 무너져 내렸고 바로 아래에 있던 건물 5채를 덮친 사고였습니다. 소방당국은 80대 여성이 매몰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인력 190여 명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8위,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 개최 승인. 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를 국제 행사로 최종 승인했습니다. 섬을 주제로 한 국제규모 박람회는 세계 최초입니다. 여수시는 섬을 가진 국가 30개국 200만여 명이 방문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박람회 기간인 7월 17일부터 한 달 동안 일자리 6천여 개가 만들어지고 4천억 원의 경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위, 202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준비 본격화. 202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개최 준비가 본격화됐습니다. 정원에 삽니다라는 주제를 담은 세부 계획이 나오면서 박람회에 큰 틀이 잡혔습니다. 박람회에 국도비 168억 원이 편성되면서 준비 과정이 더 힘을 싣게 됐습니다. 10위, 전국 최초 소재 전문과학관 광양 유치에 쾌거. 전국 최초 소재 전문과학관이 광양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소재 생산률 전국 1위 도시답게 전문과학관 유치를 하게 된 겁니다. 소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쓰이고 재생되는지, 미래에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과학관. 오는 2025년이면 어린이 테마파크 부지 안에 들어설 전망인 가운데 시너지 효과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 이웃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특히 짧은 휴가는 고사하고 평범한 하루조차 보내기가 힘들었던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보건 의료인들인데요. 이들에게 올 한 해는 어떤 의미였는지 김신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전남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지난해보다 10배 넘는 도민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 566명이던 누적 확진자는 올해 4월 1000명을 돌파하더니 2, 3개월 간격으로 1000명씩 더 늘어나 12월 11일 5000명 선을 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전남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 수만 300만 명, 자가격리를 했던 사람도 9만 명이 넘습니다. 올해는 또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150만 명이 넘는 도민들이 2차까지 접종을 마쳤습니다. 그 최전선에는 보건 의료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2021년은 어떤 한 해였을까? 너무 힘든 한 해였고요. 겨울에는 추워서 이제 손도 얼고 알코올 소독제를 계속 뿌리다 보니까 계속 손이 얼고, 여름에는 방호복 안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덥고 이제 땀이 나도 닦지도 못하고. 검사가 계속 들어올 때는 새벽 2-3시를 훌쩍 넘어서 퇴근하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사무실에서 간이 침대 펴놓고 자는 동료들도 있었고요. 특히 가정이 있거나 있는 동료들 중에서는 어린 자녀를 집에 두고 나오면서 자기가 정말 좋은 엄마인지 모르겠다고. 코로나 백신 저희는 이제 접종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백신이 물량이 이제 충분치 못하는데 사전 예약 없이 그냥 오셔가지고 이제 백신 맞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일반 감기 환자보다 더 백신 환자에게 더 집중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매일을 가슴 졸여야 했던 의료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그 모든 증상이 보통 이비인후과 환자들한테 보이는 대부분의 그런 증상입니다. 이분이 환자일지 아닌지 모르는데 직접적인 그런 그 위험에 이렇게 맞닥뜨리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게 무섭다고 환자를 이렇게 제대로 진료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이제 병원 같은 데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환자를 골라서 좀 받는 상황이라서 환자들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뭐 열이 난다 그러면은 뭐 선별진료소로 보내고, 어디가 안 좋다 그러면 다른 병원 가서 하라 그러고. 신속하게 확진자를 찾아내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던 전남의 보건 의료인들. 이들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전남은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률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지역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없는 하루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은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친구들 모임을 많이 미뤘거든요. 저 때문에 의료인이라서. 그래서 이제 마음껏 편하게 날짜를 잡고 싶어요. 아이도 공원에서 실컷 뛰어놀고 친구들하고도 얼굴 마주보면서 마스크 벗고 이야기하고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식을 좀 전처럼 마음 편하게 좀 누리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요. 솔직히 말해서. 혹시 뭐 축하할 일 있으면 축하하고, 조의를 피할 수 있으면 조의를 피하고, 그런 것이 큰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크를 벗고 사는 것이 좋겠죠. 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